안녕하세요. 김용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은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 폭락론자들은 부동산 상승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부의 실책과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언급 없이 투기꾼들의 잘못으로만 몰고 가고 있으며, 폭등론자들은 이제부터 집값이 본격적인 상승이 되는 것처럼 투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냉정하게 집값을 판단해야 하며 당분간 오를 것으로 보이고 10월 말 정부 정책의 발표에 따라 흐름이 바뀔 것으로 판단합니다. 금값은 하락하고 은과 달러는 약보합, 국내의 증시는 오랜만에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제 여건이 좋지 않아 경기 위기가 끊임없이 화두를 장식하고 있으며 디플레이션 우려가 큰 상황이므로 무리한 부동산 주식 투자는 삼가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알아야 할, 또 잡아야 할 부동산, 당장 팔아야 할 부동산과 부동산 관계자들을 감언이설에 속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 잘못 사면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는다. 자, 여기 주택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천둥번개가 막 휘몰아치고 있죠. 자, 부동산을 잡으면 무조건 돈 번다? 그건 옛날 말이고요. 이제 인생 회복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잡아야 돼요. 연도별 주택 유형 추이를 한번 알아볼까요? 보시면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비거주용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한번 구분해 봅시다. 자, 2000년대와 지금 2016년 비교를 해봤더니 처음에는 단독주택이 그나마 비교적 많았고 아파트 비중이 2000년 들어와서 가장 이제 많았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파트 비중이 점점 늘어나서 무려 60%나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은 23.8%로 줄어들었고요. 연립 다세대가 14.9% 이렇게 나눠 갖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60% 이상이 지금 아파트에 산다는 거예요. 주거 점유 형태의 분포와 가구재산 부채 현황 보시면 자기 집에서 사는 주거 형태가 대략 한 56%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세는 15.2, 그리고 월세는 23.3, 기타는 3.9, 자가가 대략 57.7 이렇게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가구당 우리나라 총 자산은 얼마고 가구당 부채는 얼마냐? 먼저 가구당 자산 보시면요, 지금 4.2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2018년 자료로. 정말 집값이 많이 올랐죠. 이건 집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증가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통계청 자료에서 이번에 부채 비율이 어떻냐? 2018년 기준에 7,531만, 그러니까 한 가구당 7,531만의 엄청난 빚도 지고 있다는 거. 보유해야 할 부동산, 그렇다면 1위에서 3위가 뭐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다 알겠지만, 자, 잡아야 할 부동산 1위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대단지 아파트도 입지가 떨어지는 곳들은 역효과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입지가 좋고 미래 전망도 나쁘지 않은 평범한 대단지 아파트가 그나마 상승률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이 시점에서는 이것들이 폭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라 이거예요. 지금은 상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대단지 아파트 정도는 여러분들이 사는 게 좋아요. 두 번째, 잡아야 할 부동산 2위는 대단지 아파트. 그럼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바로 이 단독주택입니다. 3위는 뭘까요? 바로 다가구 주택입니다. 자, 이번에 보유해서는 안 될 주택 8위에서 1위까지 순차적으로 알아봅시다. 자, 8위. 이제 순위가 7, 6, 5 넘어갈수록 어떻겠습니까?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나마 가장 보유해서는 안 될 주택에서 그나마 나은 건데 아무리 낫다고 하더라도 잡아서는 안 됩니다. 나홀 아파트가 있네요. 서울 수도권 지방 모두 똑같이 해당됩니다. 앞으로 1위에서 8위 다 서울 수도권 지방 모두 해당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보통 나홀 아파트는 300세대 미만의 아파트를 말합니다. 100세대 다르고 200세대 다르고 300세대 다릅니다. 세대수 적을수록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대단지에 비하여 가격 상승폭이 20에서 40%밖에 상승 안 해요. 그러니까 대단지가 2배 뛰었을 때 얘는 20%, 40%밖에 뛰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 거래량이 적어서 팔리지도 않습니다. 신도시 등 함께 연동되는 단지 또는 재건축 재개발은
이렇게까지 차이 안 나고 그래도 긍정적일 수가 있어요. 묻어가니까. 함정이 있습니다. 자본금이 부족하고 갭 투자 비용이 적게 들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이 당장 적게 들어가고 갭 투자도 적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가격이 싸니까. 그렇지만 대부분이 투자를 후회합니다. 만약 전세값 아래로 떨어지면 경매 우려도 있습니다. 두두두두. 자, 7위는 오피스텔, 아파트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아파트라고 하고 사무용 오피스텔을 오피스라고 하죠. 여기 보시면 역세권, 상권, 인근도 좋지 않아요. 다들 착각을 합니다. 초역세권, 상권, 오피스텔 쳐놓고 초역세권, 상권 아닌 데가 있을까요? 다 안 좋아요. 대단지 아파트에 비하여 상승폭은 30% 이하입니다. 물론 오히려 떨어지는 오피스텔도 있어요. 혹은 가격이 정체되고 거래량 적어서 정말 안 팔립니다. 나홀로 아파트보다도 더 안 팔려요. 그래서 하락장에 팔고 갈아타려고 해도 팔리지를 않아요. 이거 팔고 갈아탈 생각이 있다면 지금 팔아야 돼요. 재건축과 재개발은 긍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실내가 아파트와 같다고 특히 내부를 갖다 너무 지나치게 보는데 아무 의미 없어요. 내부는. 여러분들 내부가 무슨 중요합니까? 이건 집값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이건 오피스텔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못 가요. 절대 혼동하면 안 됩니다. 아파트와 함께 있는 대단지는 그나마 조금 나은데 그래도 사지 마십시오. 함정이 있습니다. 역시 자본금이 부족하고 소형 월세 목적으로 매수하시는 분들, 갭투자 비용이 적게 들어서 하나도 아니고 2개, 5개까지 막 매수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하나 잡는 것도 반대지만 2개 이상 잡으면 패망의 지름길이에요. 어떤 분들은 오피스텔만 자꾸 이거 매집하는 분들이 있는데 결코 그런 사람들 돈 많이 못 봅니다. 자, 6위는 무엇일까요?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서울 수도권 지방 모두 해당된다고 제가 공통적으로 얘기했고 역시 역세권 상권 다 안 좋다고 했습니다. 대단지 아파트에 비해서 30% 이하 정체. 얘는 이제 주택 유형은 오피스텔하고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오피스텔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파트라고. 거래량이 적어서 황금성 치명적 안 팔려요. 재건축과 재개발은 그나마 개별평가로 긍정적이고 실내가 아파트와 똑같다고 해서 상승할 것으로 혼동하면 단순하게 판단하는 거죠. 아파트와 함께 있는 대단지는 그나마 조금 낮고 자본금이 부족하거나 역시 소형 월세 목적으로 많이 잡는데 절대 노후 대비로도 이런 거 잡지 마세요. 갭 투자 비용 적게 들어 2개에서 5개 매수하는데 결국 후임합금하고 경매. 특히 자녀분들한테 돈은 많지 않으니까 그냥 이거 갭 투자해서 자녀한테 물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자녀 앞으로 사가지고. 그것은 자녀의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산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지도 않는 오피스텔을 왜 이렇게 자녀분들한테 줍니까? 그럴 바에는 아파트 갭 투자를 해주시던가 현금을 주세요. 제 말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안 좋은 게 뭐냐? 자, 5위. 이제 점점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호텔, 펜션, 전원주택, 기타 특이한 주택. 1억 내외 호텔은요, 소액 투자로 따박따박하게 높게 받은 것으로 현혹을 시켜요. 특히 영어사원들이 많이 그렇게 현혹시키는데 고령화 사회에서도 전원주택 펜션의 가치는 하락합니다. 옛날에 이제 전원주택 시대가 돌아온다. 자연으로 휴게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나는 자연인이다 그랬지 않아요. 자, 도심의 가치가 점점 증가해요. 갈수록 서울의 가치가 증가한다고. 이건 해외도 증명이 된 거고 경치에 반해가지고 나중에 안 되면 내가 살지 이런 목적으로 단순 매수하는데요. 그럼 후회합니다. 아주 안 팔립니다. 1년 내내 내도 안 팔려요. 공실도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 호텔, 펜션, 전원주택 이런 거에 넘어가지 마세요. 호텔은 돈도 벌고 여가도 즐기는 공간으로 착각을 하고 있고 펜션은 지역 호재로 잘못 판단하고 전원주택은 섣부른 노후 공간으로 정하지만 투자 황금성이 제로에 가깝고 자, 특수부동산 아무튼 전반적으로 신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맞춰보세요. 4위는 뭘까요? 신축 빌라, 구빌라, 다세대입니다. 지금 1위에서 4위는 도찐 개찐이에요. 다 나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신축 빌라 아주 안 좋습니다. 보시면 이제 신축 빌라 뒤로 갈수록 나쁘니까 얘는 오피스텔보다 더 안 좋은 거예요. 서울 수도권 지방 모두 해당되고 역세권 상권 인근도 안 좋고 대단지 아파트에 비하여 상승폭은 10% 이하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신축 빌라는 50% 이상이 손실 봅니다. 여러분들 입주한 다음에 한번 팔려고 해보세요. 대부분은 분양가 밑으로 팔리지 않습니다. 거래량 적어 황금성은 아예 기대도 하지 마세요. 진짜 팔기 힘들어요. 재건축, 재개발 이것은 괜찮을 수 있겠죠.
자, 내부로 화려하게 치장하고 깨끗해서 실거주 현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급 빌라 아주 화려하게 치장하잖아요. 함정, 자본금 부족, 소형 월세. 항상 이게 문제예요. 돈이 부족하지. 뭔가 월세는 받아야겠지. 투자는 해야겠지. 하니까 이런 걸 잡는다고요. 차라리 투자하지 마세요. 투자하지 않는 게 훨씬 낫습니다. 갭투자 비용 적게 들어서 역시 막 두 개에서 5개. 특히 빌라 같은 경우는 2천, 1천, 3천 이런 것도 많아요. 전세가와 매매가가. 그러니까 이게 웬 떡이냐고 6천 가지고 3개 잡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좀 단순하죠. 그랬다가는 패가 망신입니다. 결국 가산을 탕진할 우려가 있고요. 경매 위험성도 있습니다. 자, 3위가 뭘까요? 바로 상가입니다. 상가는 다 안 좋다고 보셔야 돼요. 조심하자면 이제 상가주택은 조금 이게 단독주택형 또는 다가구 주택하고 좀 비슷한 개념이 있어서 상가주택은 뭐 아파트처럼은 아니지만 권할만 합니다. 근데 상가는 달라요. 순수 상가들. 여기 보세요. 서울 수도권 지방 모두 해당되고 역세권 상권 밀집도도 좋지 않고 토지 거품이 심하고 호재가 막연하며 개별 등기도 위험합니다. 각각 개별 등기를 한다고도 위험해요. 거래량이 적어서 황금성이 치명적입니다. 자, 근데 재건축 재개발에 어떤 상가는 또 개별 평가를 해야 하고요. 테마 상가 등 주변 환경에 현혹되거나 보증금과 대출 활용. 보통 내가 보증금 이만큼 이게 대출을 이만큼 받으면 상가 사거든요. 돈 많이 안 들고. 여기 현혹돼요. 그 순간 무너집니다. 분양가에 1억, 2억 싸게 내놔도 안 팔리는 상가들이 수두룩합니다. 특히 신도시, 경기도 쪽, 지방 쪽 조심하세요. 함정. 자, 신도시와 택지지구 지나치게 많아가지고요. 경쟁력 상실됐고 경제가 좋지 않아서 공실 발생률도 높다. 자, 관행적으로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무튼 고분양가 피해를 보며 인생 끝장이 될 수도 있다. 이 상가 하나 잘못 잡으면 인생 끝장난다는 말 틀린 말 아닙니다. 상가가 워낙 지금 관행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그래요. 자, 2위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입니다. 서울, 수도권, 지방 모두 해당됩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니까 뭐 그래도 괜찮지 않나요? 천만에 만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안 좋은 거 2위예요. 역세권, 상권 인근도 안 좋고요. 조합원을 모집해야 사업이 진척이 됩니다. 대부분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안 좋다는 거예요. 자, 1차, 2차, 3차로 요즘 나눠서 많이 조합 모집하는데 마치 계약이 다 된 것처럼 눈속임 하는 거예요. 1, 2차도 안 됐는데 3차 지금 뽑으면 더 잘 팔리기 때문에 눈속임 한다고요. 당연한 절차인 토지를 배수했다는 걸 크게 자랑하고요. 분양가가 싸다는 등의 말을 현혹하고 이거 대단지라는 거, 또 역세권 근처라는 거, 신도시 옆이라는 거, 별의별 달콤한 말로 지주택. 자, 그렇지만 이 지주택은 상당수가 파산, 소송에 걸려 있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당장 지주택 쳐보세요. 파산 소송한 곳 많아요. 함정, 자본금이 부족하고 적은 돈으로 대단지를 저렴하게 분양받는다는 것에 쏠깃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건 추가 분담금도 많이 나가요. 도중에 팔지 못하고 돈이 묶입니다. 왜 이렇게 넘어가냐? 여러분들 이것뿐만 아니라 오피스텔도 그렇고 앞에 쭉 지나갔던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상대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정직원이 아닙니다. 다 영업사원들이에요. 떠돌이 영업사원들이라고요. 신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 1위는 기획부동산 토지입니다. 꼭 기획부동산이 아니래도요. 남들 땅 샀다고 돈 번다고 하니까 그런 분들 많은데 이거 세금 떼고 먹으면 남는 것도 없고 또 떨어지거나 안 팔려서 문제입니다. 절대 땅은 웬만하면 갖지 마세요. 지목 장소와 상관없이 모두 안 좋고요. 가격이 오르지 않는 곳들이 대부분이라 투자성도 상속도 별로 안 좋습니다. 이런 거 상속하는 것도 아니에요. 거래량 적어서 아예 팔리지도 않고요. 토지에 대한 상승의 환상을 버리고 기획부동산 상담 아예 받지도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특히 공동등기 아주 안 좋고요. 개별등기도 마찬가지예요. 소액으로 내 땅을 가질 수 있고 노후에 살겠다고 착각. 안 되면 내가 가서 집 짓고 살지.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연인처럼 완전히 그렇게 하고 살면 모를까. 다 이런 거에 넘어가더라고요. 주변에 땅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특히 그걸 본 사람들이 특히 실수를 해요. 땅으로 돈 번 사람들. 자기도 버는 줄 알고 전문가 업자 권유해도요. 절대 토지는 매수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당장 팔아야 할 부동산 1위에서 8위 한번 총정리해 볼까요? 1위
기획부동산 토지, 2위 지역대조합 아파트, 3위 상가, 4위 신축 빌라. 물론 재개발 재건축 구역도 정해지지 않는 구축 빌라 포함합니다. 호텔, 펜션, 전원주택 등 특수상품,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아파텔, 오피스 마찬가지입니다. 나홀로 아파트, 소유지역, 그 다음에 기획부동산 토지. 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죠. 이제 이런 부동산 관계자 피하라. 이번에는 이제 사람을 피하라. 부동산은 누가 팝니까? 결국은 사람이 팔아요.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낚인 거예요. 보세요. 첫 번째, 앞에서 말한 8가지 매입을 유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1번이 여기서 제일 안 좋은 거예요. 1번이. 앞에서 말한 그 8가지를 주로 팔려고 하는 사람이 최악이라 이런 말이에요. 이해가셨죠, 이제? 자, 그 다음 두 번째 안 좋은 사람이 뭐냐? 신축 빌라, 오피스텔, 호텔, 상가 토지. 물론 1번하고 좀 겹치는데 제가 특별히 또 뽑아봤습니다. 이런 거 매매하라고 부추기는 사람들, 직원이 됐든 지인이 됐든 전문가가 됐든 다 안 좋습니다. 세 번째, 대규모 부동산 무료 특강, 나쁜 매물을 권유. 여러분들 무료 특강이라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꼭 잡더라고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차라리 유료 받으세요. 자, 여러분들 이거 몇 천만 원, 몇억 원씩 손해봐요. 뭐 상담, 유료 상담은 뭐 몇십만 원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유료 상담을 받아서 전문가한테 제대로 그냥 투자 상담을 받는 게 나아요. 괜히 공짜 좋아하다가 만 원, 2만 원, 10만 원 내끼려다가 이런 난리가 나는 일이 벌어져요. 실제로 대규모 부동산 무료 특강 가보세요. 물건 추천하지 않나요? 자, 부동산 전문가 무료 특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료 특강을 받으세요. 이것도 나쁜 매물을 권유합니다. 왜? 자기가 무료 특강 한 만큼 거기에 돈을 벌어야 하니까. 집값 매매를 부추기거나 불법을 종용하는 공인중개사, 지금 매물도 없으니까 사야 합니다. 이렇게 막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안 팔면 나중에 안 팔릴 겁니다. 이렇게. 여섯 번째, 케이블 TV. 여러분들 방송에 나온다고 해서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 출연하는 사람들은 다 영업 관계자들입니다. 설령 전문가라고 할지라도요, TV에 나와서 아까 제가 좋지 않은 부동산 말했죠. 이걸 권한다면 좋지 않아요. 일곱 번째, 친인척, 주변 지인의 아파트. 아파트라면 괜찮은데 그 이외에 아파트를 권유한다든가 또는 미분양을 권유한다든가. 여러분들 항상 사다는 자기 주변 사람들이에요. 여덟 번째,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건 전문가뿐만 아니라 뭐 부동산 종사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상식적으로 집값이 떨어진다는 사람보다 집값이 계속 오른다라고 이 시점에서 주장하는 사람이 왜 그럴까요? 물론 진짜 올라갈 것 같으니까 올라간다고 할 수 있겠지만, 자, 이렇게 많이 뛰었는데 올라가면 얼마나 먹는다고. 그 사람들의 속셈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자, 상담 받아서 물건을 팔려고 하거나 아파트 중개를 하려고 한다든가 미분양을 팔려고 한다든가 대형 아파트를 팔려고 한다든가. 이해하셨죠? 피해야 할 부동산 관계자, 그 이유도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자, 아까 8가지 매입을 유도하는 사람. 투자 가치 없는 부동산 강조는 영업수단과 직결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영업이익을 위해서, 잊지 마세요. 좋지 않은 것들이 영업수당도 셉니다. 토지, 빌라, 오피스텔, 호텔, 상가 등등등을 유도하는 사람들. 빌라, 토지 등 비아파트에 투자하면 인생 추락하고 잘못하면 쪽박찹니다. 무료 특강 때 나쁜 매물을 권유한다. 무료 특강은요, 나쁜 매물 팔기 위한 공작소라고 보셔야 돼요. 괜히 여러분들 자기 돈 써가면서 무료 특강 하겠어요? 그게 또 대규모로? 항상 조심하세요. 특히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군중 심리로 매수하는 경우도 많아요. 저 사람 말은 다 맞더라. 그 맞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 전문가 무료 특강 나쁜 거 권유할 가능성이 커요. 무료 특강은 유료 특강 상담보다 아주 위험하다는 거. 다섯 번째, 집값 매매 부추기고 불법을 말하는 중개인들. 매매자들에게 불안감을 유도하여 매매를 자꾸 강조. 특히 불법,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분양권 이런 거 신중하셔야 합니다. 케이블 TV에 출연한 영업 관계자, 방송에 나오면, TV에 나오면 주로 거액 출연료를 내고 나오는 거 여러분들 아시나요? 출연료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거액 출연료를 뽑아내야 하니까 영업 충당 차원에서 보통은 그 회사, TV 출연한 곳, 그 다음에 업자, 뭐 건물 지은 업자가 있을까 이렇게 짜고 빌라나 오피스텔이나 이런 걸 파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이렇게 모든 걸 공개했는지 모르겠네요. 친인척, 지인, 비아파트 권유.
주변 사람들이 항상 화근이에요. 비아파트, 미분양, 대형 권유는 아예 의심을 해보세요. 집값이 상승 강조하는 사람들, 집값 상승을 유도해야 물건을 팔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자, 이제 망원경, 돋보기를 들이대고 이 집을 쳐다봅니다. 자, 이 화려한 아파트. 자,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겠죠. 매일매일 유튜브 방송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목이 좀 자극적일 수도 있고, 제목이 어떻게 달렸더라도 부동산 대세하락의 큰 물줄기는 변함이 없으니까 제 판단은 대세하락이 지금 변함 없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자, 혼돈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정부 정책에 따라서 조금 변수는 있어요. 금은 달러 ETF 고점 매도 저점 매수를 반복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전략이며, 손실을 보았어도 흐름이 지나치게 꺾이면 매도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